제가 드린 그 프로젝트 파일 1.jsp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파일 업로드를 할 겁니다. 다운로드도 할 거고. 자, 그러면 파일 업로드 할 때 여러분 요 폼 태그 두 개가 있죠, 그죠? 이거 보시면요.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메소드 방식은 포스트라고 하셔야 돼요. 메소드 방식이 메소드라는 어트리뷰트를 쓰지 않으면은 get 방식인 건 아시는 거고, 그죠? 그래서 메소드를 포스트 방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앵크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멀티파트 폼 데이터라고 하셔야 파일 업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밑에 있는 폼은 파일 업로드 안 되는 거고 위에 있는 거는 파일 업로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일 업로드를 하시려면 이거 두 개의 어트리뷰트이 있어야 돼요. 기억하실 수 있겠죠? 뭐 찾아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지금 전송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파일 2.jsp랑 파일 3.jsp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각각. 근데 이제 파라미터가 보면 txt라고 보입니까? 예, 보이죠? 그러면은 이제 파일 2.jsp랑 파일 3.jsp 내용을 볼까요?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거 두 개를 왜 똑같이 줬냐면은 파일 1.jsp에서 뭔가 값을 입력한 뒤에 전송이라고 누르면요. 멀티파트 폼 데이터라고 한 이거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request.get 파라미터로 값을 얻어올 수가 없어요. 그거 보여주려고 이거 이해문 짠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파일을 업로드 하려면은 폼 태그에다가 이 어트리뷰트를 두 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뭘 할 수가 없다고 request.get 파라미터로 파라미터 값을 얻을 수가 없어요. 파일 내용은 전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일 내용은 어떤 식으로 전송되냐면 파일 4.jsp 한번 열어보실까요? 파일 4.jsp 열어주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은 input 타입 텍스트와 input 타입 파일이 보이나요? 예, 우리 이제 파일 전송하시려면 input 타입의 파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체크박스나 뭐 텍스트 에어리아, 뭐 input 타입 텍스트, 버튼 뭐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죠? 네, 네, input 타입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뭐 실행해 보시면 파일 업로드 같은 거 해보셨죠, 그죠? 뭐 사이트 같은데 뭐 접근해가지고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게 나오죠. 일단 파일 선택하는 거가 나오거든요. 일단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파일 업로드에 파일 4.jsp 자, 실행하니까 이렇게 텍스트 박스는 알고 있는 거고 파일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인풋 타입 파일이에요. 내가 파일을 선택하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무 파일이나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뭐 16번이라는 뭐 이런 그림인데 지금 얘를 선택해 가지고 열기라고 하니까 뭐 파일명이 입력이 되네요. 그죠? 여기 111 해가지고 이제 전송이라고 누를 거죠. 이렇게 되면 request.get 파라미터로 값을 얻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값을 얻었는지를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전송한 이미지가 바로 이건데 지금 요게 화면이 나왔네요. 그죠? 소스 분석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액션이 서블릿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은 업로드 서블릿이 어디에 뭐 등록되어 있을까요? 아니, 업로드 서블릿이 어떤 클래스인지 어떻게 알죠? 업로드 서블릿이라는 URL 패턴이 서블릿 클래스일 텐데 그 서블릿 클래스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죠? 자, 여러분 이런 정보는 웹.xml 문서에 그 등록돼 있죠, 그죠? 자, 웹.xml 문서를 열어주십시오. 자, 열어주세요. 웹.xml 문서 열어주시죠. 네, 없습니까? 네, 없으면 어떻게 알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 수업 시간에 했었고요. 업로드 서블릿 한번 열어보실래요? 그 지난 수업 시간에 그 애너테이션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웹서블릿 골뱅이 웹서블릿에 보시면은 URL 패턴즈 이거 이제 배열 형태였고요. 값은 하나 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슬래시 업로드 서블릿 하면은 이 클래스가 동작된다는 건 아시겠군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파일 4.jsp에 보시면은 메소드 방식이 포스트군요. 그러면 어떤 메소드가 자동 호출될 거다? 서블릿에 어떤 메소드가 호출되냐면은 당연히 뭐 저기 뭐야 두 포스트가 호출되지 않겠습니까? 예, 파일 4.jsp에서 포스트 방식이라고 해놨고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거 두 개 없으면 안 된다고요. 파일 업로드 하려면 이거 두 개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개수로 호출해요. 이 두 포스트를 죄송합니다. 두 포스트에 가볼게요. 자, 두 포스트에 왔습니다. 두 포스트에 오니까 이런 문장이 있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네. request.get content type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거 가지고 뭘 조사하냐면은
멀티파트 슬래시. 자, 아까 그 파일 4.jsp에 보시면은 파일 업로드 할 때 앵커 타입이 멀티파트 슬래시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이건 파일 업로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파일 업로드인가 그냥 일반 폼인가를 조사하는군요. 요렇게. 그죠? 그래서 멀티파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request.get 파라미터 받아와가지고 뭐 DTO 만들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뭐 연동해가지고 인설트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멀티파트 슬래시면은 파일이 넘어오겠죠. 예. 자, 다시. 그래서 멀티파트 슬래시면 파일을 업로드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아니면은 파일 업로드 안 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파일 업로드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늘 해왔던 거 있잖아. 뭐 자바빈즈 객체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DTO 만들어가지고 인설트 한다든지 뭐 그죠? 뭐 크루드 작업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파일이 업로드 될 거다. 그러면은 뭐 프린트 파트 인포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부적으로 만든 겁니다. 리퀘스트하고 아웃 객체를 넘기는군요. 자, 리퀘스트랑 아웃이 넘어왔어요. 그죠? 필요하니까 넘겼겠죠. 그 프라이빗 선언한 이유는요. 이 메서드를 여기에서만 사용하는 거니까 이제 프라이빗 선언한 거고. 자, 여기 보시면 request.get 파츠라고 있죠. 자, 요청에서 get 파츠 하니까 컬렉션이고 파트라는 객체들이 있는데 이거는 파라미터 개수만큼 만들어집니다. 파일 4.jsp에서 파라미터가 몇 개였습니까? 파라미터가 두 개였죠. txt와 f였거든요. 그래서 컬렉션이었잖아요. 그죠? 파트 객체가 두 개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예, 파일 업로드 하는 거. 예, 파트라는 객체가 두 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포문은 몇 번 돌 것이다? 예, 파트가 두 개니까 두 번 돌겠죠? 맞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파트의 이름. 원래 우리 그 파라메터 이름 구할 때에 뭐 가지고 구했습니까? 리퀘스트 객체 가지고 request.get 파라미터 네임즈 해가지고 얻었잖아요. 근데 얘는 파트에서 얻을 수 있어. 파일 업로드 하는 거는 파트라는 게 객체 모델링 돼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파트 네임 하면은 파라미터 이름을. 그죠? 이해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에서 get 컨텐트 타입을 얻어와가지고 컨텐트 타입이 널과 같지 않으면은 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컨텐트 타입이 else가 있어요. 그럼 일반 파라미터고 얘는 뭐 파일이거든요. 파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조사하지요? 컨텐트 타입 가지고 조사를 하나 봐요. 널과 같지 않으면은 파일인 거고 널이면은 뭐다? 그냥 일반 파라미터입니다. 다시 파일 4.jsp 가보겠습니다. 일반 파라미터가 있고요. 파일이 있죠. 두 개 있죠. 이거가 파트 객체로 객체 모델링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까진 기억하실 수 있겠나요? 아니,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 아까 제가 파일 찍은 건데 컨텐트 타입이 널인 게 일반 파라미터, 컨텐트 타입이 마임 타입인 게 파일이군요. 자, 마임 타입에 대해서는 어떤 이 파일에 대한 어떤 정보예요. 얘가 텍스트인지 그림인지 뭐 기타 등등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널과 같아. 그럼 뭔데? 텍스트 박스나 라디오 버튼이나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컨텐트 타입이 뭐라 돼 있어. 그럼 이거 뭐예요? 파일인 거지 뭐. 이해가 되셨나요? 너무 어렵습니까? 자, 여러분 일단 파일을 업로드 하려면 있잖아요. 파일 업로드 하려면은 일반 폼 태그는 안 돼요. 그 얘기는 아까 했고요. 그죠? 일반 폼 태그에서 액션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서블릿을 했다 봐요. 자, 서블릿 URL 패턴이든 뭐든 서블릿을 보통 하니까 서블릿이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은 자, 내가 여기다가 인풋 타입은 파일이란 말이죠. 네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F라고 있습니다. 파일 내용이 전송이 안 됩니다. 일단 한마디로 말하면 서버에 전송이 안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일반 폼 태그로 내가 전송이라는 버튼 눌렀을 때에 파라미터 정보 가는 건 알죠? 파라미터 정보가 날아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메소드 방식이요. 기본적으로 뭐다? 아니 get 방식. 근데 이제 get 방식은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get과 post의 차이점은 뭐죠? 하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get 방식은 HTTP 프로토콜에서 URL에 텍스트로 이렇게 눈에 보여. 맞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스트라고 해야 파일 업로드가 된다라고도 얘기했었고요. 파일 내용이 전송이 돼요.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풋 타입 파일 해가지고 클라이언트에서 파일을 서버로 전송을 하시려면 데이터가 날아가야 되죠. 그럼 데이터가 양이 많겠지.
예, 그래서 일단 포스트 방식이어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앵커 타입인가 뭔가 있었잖아요. 그죠? 뭐 약속된 거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앵커 타입을 멀티파트 슬래시 폼 데이터라고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다른 타입이거든요. 어쨌든 어플리케이션 슬래시 뭔가 뭐 하여튼 그런 거야. 어쨌든 멀티파트로 보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거 두 개를 일단 기억해 주시고 그래야 파일 내용이 전송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 서블릿에서 이게 두 포스트가 호출될 거잖아요. 그죠? 두 포스트가 호출될 때에 내가 지금 인풋 타입 파일 내용도 보내고 여기 텍스트도 보내. txt라고 할까? 이거는 텍스트겠죠. 기타 등등 텍스트 에어리아, 체크박스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request.get 파라미터로 못 받는다는 거죠. 못 받아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안 받아진다는 거를. 맞죠? 네, 이제 이렇게 못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아까 누굴 통해서 받아야 된다? 바로 파트라는 객체가 있다. 이거죠. 내가 보낸 게 두 개다. 그러면은 파트 객체도 두 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 얻어오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야. 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request.getParts라고 해가지고 파트 컬렉션을 받아왔죠. 그래서 폼을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질문할게요. 파일을 만약에 보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클라이언트에서 파일을 전송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버의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할 거예요. 또는 오라클에 저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파일에다가 저장할 거거든요. 그럼 파일라이터나 뭐 이런 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지금 보고 계신 거죠. 예, 그 내용을 지금 할 거죠. 이제 소스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 조사해야 되냐면은 이게 파일이니 아니니를 조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파일인지 파라미터인지를 조사해야 된다고요. 왜냐면 아까 몇 개 넘어왔죠? 파일은 한 개 넘어오고 파라미터가 하나 넘어왔잖아요. 그죠? 파라미터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request.get 파라미터 하고 싶은데 그걸 못 한단 말이죠. 그럼 파트 객체 가지고 얻으면 돼요. 그래서 DTO나 이런 데 세팅을 하겠죠. 만약에 파일을 넘겼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파일 라이터 하겠죠. 파일 아웃풋 스트림 할 거 아닙니까? 하드디스크에 써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파트의 이름 가지고 뭘 얻어올 수 있다? 파라미터 이름을 얻어올 수 있고요. 파라미터 이름을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얘 파라미터 이름이 txt, 하나는 f입니다. 그걸 어떻게 구하느냐고 part.getName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part.getContentType 이라는 거 가지고 뭘 조사한다? 파일이야 아니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니 아니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요, 파트에 파트 여기 컨텐트 타입이 널과 같지 않으면은 뭐죠? 널과 같지 않으면은 파일이거든요. 파일. 그래서 제가 여기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컨텐트 타입이 일반 파라미터는 널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타입이 널이 아닌 거는 파일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파일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보니까 part.get 사이즈 여러분 생각이 뭐일 것 같아요? 파일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파일의 크기가 만약에 0이야. 그러면 라이트 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걸 조사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의 이름을 얻어와야 되네요. 왜냐면은 파일 업로드 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거 저장해야 되겠어요? 이 사용자가 올린 파일의 이름 같은 거 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여러분 클라이언트에서 파일을 업로드해요. 클라이언트에서 파일 업로드를 시도합니다. 업로드. 자, 그러면 서버에는 어떤 정보를 저장해야 되죠? 저장해야 하나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파일 내용이죠. 파일 내용. 파일 내용을 어떻게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근데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때 파일명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나요? 네, 파일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자, 클라이언트가 한 명이 아니야. 두 명인데 예를 들어서 A 클라이언트하고요, B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뭘 올렸냐면은 A.java라는 걸 올렸어. 얘도 A.java를 올렸어요. 내용은 달라. 내용이 뭐 같든지 말든지 어쨌든 다 다르고 이름은 같네. 그러면은 내가 파일을 서버에 저장할 때,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때 사용자가 올린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름이 똑같은데.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자 1, 2, 3, 4, 5, 6 이거 숫자로 저장을 해요. 또 숫자로 저장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저장된 파일명이겠지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거 오라클, DBMS죠. 그러니까 오라클에다가 저장해야 되는 건 뭐예요? 실제 파일명이랑 임시 파일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장할 때. 그렇지 않나요? 실제 파일명은 자 일단 사용자가 A 클라이언트나 B 클라이언트가 이제 파일 업로드를 했을 때에 얘가 저장될 때 하나의 레코드에 자 실제 파일명은 A.점 자바인데 서버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될 때는 123번이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A.점 자바를 올렸는데 실제 저장된 거는 456번이야 라고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실제 파일명과 임시 파일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정보가 이해가 되어야 돼요. 파일을 업로드 했을 때에 왜냐면 나중에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파일을 업로드할 때 똑같은 이름의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될 때 그 이름으로 저장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해낸 것이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파일명이. 그래서 이제 숫자로 이제 얻어요. 숫자를 어떻게 얻냐면은 현재 시스템 시간을 롱형으로 얻어와가지고 해요. 그 부분이 나와요. 조금 있다가. 자, 이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하셨습니까? 실제 올린 파일명이랑 임시로 저장되는 파일명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왜냐면 나중에 이걸 눌렀을 때에 이거 링크 걸어놓고 파일 다운로드 같은 거 하겠죠. 다운로드 할 때 뭐가 필요해요? 실제 이 파일을 읽어서 출력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의 이름을 아셔야 되는 거죠. 저장되는 이름하고 저장되는 이름이랑 사용자가 올린 파일명 뭐 이런 것들 자 이해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이 파일명은 뭐일 것 같습니까? 실제 사용자가 올린 파일 이름입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겠죠. 파일 이름은 이렇게 얻어옵니다. 파트 객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돼요. 항상 이런 거를 외우고 말고 할 필요가 없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파일의 크기를 얻어올 때도 파트 객체 가지고 파일명을 얻었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파트 객체가 리퀘스트 객체다라고 좀 생각해 주셔도 돼요. 파일 업로드 할 때 그냥 리퀘스트가 아니라 파트로 하는 거지. 이름이 파트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이즈가 0보다 커야 파일 라이트 하겠죠. 아니 사이즈가 0이면 내용이 있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입니까? 아 내용이 없는데 뭐하러 저장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봐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때 임시 파일 이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그 이름 뽑아오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했는데 숫자를 임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유니크하게 뽑을 수 있는 어떤 클래스도 있어요. UUID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뭐 그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숫자만 얻어오면 되니까 이 숫자 왜 얻어왔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파트에 write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 메서드를 통해서 요 파일 이름만 주면 그냥 출력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파일을 쓰려면 위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원래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나 파일 라이트 할 때 경로 같은 거 줬잖아요. 경로가 안 보이네요. 맞죠? 뭐 경로가 안 보여 라고 해서 메뉴로 가보니까 아 여기에 있군요. 어노테이션으로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골뱅이 멀티파트 컨피그라고 해가지고 로케이션 위치 정보 위치 정보는 자 여러분 이거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이건 제 겁니다. 여러분 걸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에 그 톰캣이 설치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의 경로로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시죠. 자 그래서 위치 정보는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그 예전에 제가 모듈이 낮은 버전에서는요 이런 모든 부분들은 다 어디에서 쓸 것이다? 웹.xml 문서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웹.xml 문서는 없애버렸고요. 어노테이션을 이제 알기 때문에 어노테이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멀티파트 컨피그라는 요 그 어노테이션은 어디에 있냐면은 열어서 확인해 보니 어디에 있나요? 서블 패키지 어노테이션이라는 게 있네요. 그죠?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법만 아시면 됩니다. 멀티파트 컨피그라는 얘가 어떤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추가적으로 더 보시고요. 됐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위치 정보인데 내가 업로드하는 파일을 제한을 걸 수도 있거든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기가 이하만 내가 올리고 싶어. 그러면 그런 거 세팅하는 것도 멀티파트 컨피그라는 이 어노테이션 찾으시면은 그 사이즈 제한을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확인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파일일 때에 라이트 해가지고 쓰면은 이제 저장이 돼요. 자, 이제 이건 뭘까요? 자, 이제 이 부분을 봐주셔야 되겠네요. 이건 아까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미지 올렸죠? 이미지가 나오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미지 나오게 하는 부분을 보시면은, 자, 요렇게 되네요. IMG SRC 모르시는 분 없었을 거고, 그죠? 없으실 테고. 이 S가 뭔가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request.get context path가 뭐죠? 프로젝트명. 그죠? 네, 프로젝트 바로 밑에 업로드가 있고요. 그 아까 보시면은 제가 어디에다가 업로드 해놨나요? 바로 웹 apps 밑에 프로젝트명, 파일 업로드가 프로젝트명입니다. 프로젝트명 밑에 업로드라는 폴더가 있었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림을 내가 하나 링크 걸고 싶단 말이지. 자, 여러분 여기 봐주시고요. 자, 여러분 그 웹 apps는 뭔지 알 거고, 여기 그 프로젝트 명이 있고 여기에 업로드라는 그 폴더가 하나 있고요. 여기다가 내가 123이라는 파일을 올렸어요. 방금 저장을 했습니다. 파일라이트로. 자, 그럼 이거를 img 태그로 src라고 했을 때에 자, 여기에 무엇을 경우는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한번 적어 보시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건 사실 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자, %%는 request get 파라미터 또는 EL로 하셔도 됩니다. get 파라미터가 아니라 get context path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 슬래시 프로젝트 명까지를 얻을 수가 있고요. 맞죠? 자, 슬래시에 1, 2, 3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야만 이 그림이 보여요. 이해하셨습니까? img의 src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HTML 수업 시간에 했었고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요. img src에다가 request get context path 그리고 업로드 그리고 방금 올린 new 파일 네임이 뭐예요? 아까 시간 얻어온 거 있잖아요. 그죠? 임시 파일 이름이겠죠? 예, 그걸로 이렇게 해서 그죠? 질문 하나 할게요. 사용자가 있죠. 사용자가 어떤 파일을 올렸냐면은 a.java라는 파일을 올렸거든요. a.java.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123 하지 말고 a.java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png 할까? 그림을 올렸어. 그럼 그림 png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a.png 올렸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기에 저장된 건 123인데 얘는 지금 사용자가 실제 선택해서 파일 이름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저장하면 오라클에 저장되는 거잖아요. 오라클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안 돼 있잖아요. 못 가져오죠, 그림을. 이해하셨죠? 네, 123번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클라이언트에서 올린 파일 선택한이라고 할까? 선택한 파일명이 이겁니다. 이거를 전송할 거잖아요. 전송 버튼을 눌러갖고 그죠? 그러면 서버에서는 어떻게 했죠? 아까 그 part.write 해가지고 실제 이 숫자 왜냐면 이제 이 이름으로 하면은 다른 클라이언트도 똑같은 이름을 선택할 수 있어가지고 예, 중복돼서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했고 실제 파일은 임시로 만드는 거죠. 충돌 안 일어나게. 네. 자, 여기까지 이해는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갔죠. 자, 여기까지가 파일 업로드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됐나요? 파일 업로드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럼 일반 파라미터는 그냥 하지 말고 일단 파일 업로드에 대해서만 얘기했고 중요한 거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어떻게 해놨냐면은 요 그 링크 걸어놨거든요. 여기 보시니까
파일 다운로드 서블릿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파일 5.jsp를 한번 열어봐요. 파일 5.jsp입니다. 자, 파일 5.jsp 여셨을까요? 네. 자, 그럼 파일 5.jsp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파일 5.jsp로 오니까 자, 이렇게 방금 한 개 올려가지고선 하나밖에 없어요. 제 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개 올리면 여러 개 가겠죠. 그래서 하나 더 올려볼게요. 파일 4.jsp에 가가지고 2라고 해놓고 파일을 하나 더 올리죠. 뭘 하나 이거를 선택해가지고선 전송. 자, 전송을 했고요. 됐죠? 그리고 두 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파일 5.jsp로 와가지고 자, 이제 두 개 올라왔죠. 자, 여러분 이제 이거 누르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파일이 다운로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다운로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태그로 href 자, 다운로드 서블릿이 또 있어. 다운로드 서블릿. 자, 계속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도 소스 코드 가지고 있잖아요. 파일 5.jsp 보면 돼. 그냥 질문할게요. 여기에 파라메트로 파일 네임은 해가지고 파일 이름 날라가죠. 예, 이게 어떤 파일 명일까요? 임시 파일 이름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아까 그 그림에 보시면은 이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임시 파일 이름이잖아요. 예? 그거 날라갑니다. 파라메트로. 그러면 당연히 다운로드 서블릿에서 request.get 파라메터 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다운로드. 자, 이제 요 부분 어디로? 여러분 두 개씩 호출된다는 건 아실까요 혹시? 두 개씩 호출되는 이유는 A 태그니까요. A 태그는 무조건 뭐다? 겟 방식이에요. URL에서 직접 클릭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두 포스트는 언제 호출되지? 폼 태그에 메서드 포스트라고 해야만 호출돼요. 그럼 나머지 모든 링크는 다 겟이에요 그냥. 그래서 무조건 두 개씩 호출되고요. 두 겟에서는 두 포스트를 호출하게끔 해놨네요. 로직을 그냥 그렇게 한쪽으로 몰았고요. 그래서 이제 두 포스트를 보았지. 자, 두 포스트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파일 이름을 얻어오고 있군요. 자, 이제 여기서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잘 그린 건 아니지만 클라이언트고요. 서버인데 지금 이제 톰캣이 설치되어 있는 이 웹서버에 파일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데 123번이라고 가정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화면에 123번이 링크 걸려져 있어요. 지금 나 이거 다운받을 거거든요. 그럼 얘를 클릭할 거 아닙니까? 그죠? 클릭하겠죠? 클릭하면 어디로 가요? 뭘 요청해요? 서블릿을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두 겟이 호출되겠죠? 네. 그러면 두 겟 로직을 여러분 개발자니까 여러분이 짜야 되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짤 거죠? 그러니까 여기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와야 되잖아요. 읽어야 된다는 거 이해됩니까?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파일을 읽어와가지고 아웃 객체로 출력해야 돼. 그게 이해되나요? 파일을 읽어와가지고 내가 출력을 해야 되는데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력 스트림은 어떻게 얻는데요? 여러분 그 리퀘스트라는 건 요청이죠. 리스폰스는 뭐죠? 응답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리스폰스 가지고 get 아웃풋 스트림이나 이런 거 얻을 수 있겠네요. 클라이언트로 보내는 출력 스트림을 얻어야 출력할 거 아닙니까? 파일 읽어와가지고. 자,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이해는 전체적으로 하셨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파일의 경로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다가 저장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리퀘스트 겟 파라미터 해가지고 이제 파일 명을 넘겼고요. 실제 이제 파일을 객체 생성해가지고 어떻게? 자, 밑에 보겠습니다. 파일 읽어오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봐야 되겠죠. 파일 읽어오는 부분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고 있는데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덤프 파일이라는 메서드를 따로 만들었고요. 덤프 파일. 그죠? 그리고 이 메서드가 밑에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봐주시죠. 전체적인 흐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일에 대한 정보가 넘어옵니다. 그죠? 이 파일이 누구예요? 아까 경로 뭐라고 줬어요? 실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그 파일 정보입니다. 그걸 들고 있는 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웃풋 스트림은 누군데? 여러분 이 아웃풋 스트림이 누구인지는 여기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서블릿 아웃풋 스트림 1이라고 되어 있죠.
아니면 변수 이름이 좀 영 별로지만 서블릿 아웃풋 스트림이 1이라고 돼 있는데 얘가 누구냐면 response.get output stream. 그러니까 응답하겠다는 소리잖아. 클라이언트로 보내겠다는 소리죠. 우리 뭐 입력 스트림, 출력 스트림 다 배웠으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내 보내는 애네. 클라이언트로. 그거를 여기 전달하고 있어. 그게 아웃풋 스트림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로 보내면 되잖아. 뭘 읽어와가지고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와서. 그래서 여기 있네. 이 부분 이해 못하는 사람 없겠죠 뭐. 그죠? 그래서 이제 리드 바이트라고 해가지고 리드 바이트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4kb씩 딱딱딱 끊어가지고 읽어오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맞죠? 그래서 이게 문장의 끝이에요 아니에요 하고 조사하고 있고요. 문장의 끝이 멈춰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출력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자바 공급 시간에 했었잖아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원 회수 일어나고 있고요. 맞죠? 트라이 소가로 안에. 그리고 이제 자원 회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클로즈는 따로 해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클로즈 메서드는 이제 자원 회수 아닙니까? 그죠? 뭐 어차피 여기 소가로 안에 넣었으므로 요거는 불필요한 소스 코드네요. 없애야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이 부분에서 이제 파일을 읽어와가지고 보내는 로직을 하고 있어요. 한 방에 읽어와서 한 방에 쓰면 된다 안 된다? 뭐 안 되겠죠. 그래서 끊어서 읽어와서 끊어서 보낸다. 이거는 뭐 트래픽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죠? 그거 교통 체증이랑 똑같다라고 해서 제가 병목 현상 얘기한 적 있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끊어서 읽어야 돼 라고 얘기했고 끊어서 보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다른 건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죠. 이제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이 부분 말이에요. 자, 여러분, 리스폰스의 셋 컨텐트 타입, 뭐 헤드 정보를 바꾸고 있거든요. 헤드 정보. 자, 여러분, 일단 HTTP 프로토콜은 헤드와 바디로 나뉘어요. HTTP 프로토콜 통신 방식이요. 프로토콜 뭔지 알죠? 통신 규약. 자, 여러분, HTTP라는 거는 프로토콜이거든요. 얘는 머리 부분하고 몸체하고 따로 있어요. 헤드 부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디 부분이 있어요. 헤드 부분에 보통 뭘 날리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그 a.jsp 같은 거를 열어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파일 2.jsp인데, 이 부분에 보시면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컨텐트 타입이라는 게 있죠. 이 부분을 맨 앞에 실어서 보내요. 클라이언트에 보낼 때. 이 데이터, 이거는 몸뚱아리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 몸뚱아리 내용보다도 더 앞에다가 붙여서 날려보내요. 헤드에다가. 클라이언트한테 보낼 때, 데이터를 보낼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이걸 해석하는 거는 클라이언트거든요. 클라이언트가, 지금 내가 받으려고 하는 문서가 텍스트 슬래시 HTML이네 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냥 지가 해석을 해서 보여줘요. 웹브라우저 화면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날라온 게 예를 들어서 엑셀 문서야. 그러면은 보여집니까? 엑셀 문서 보여지나요? 화면에? 웹브라우저 해석을 못해. 그 컨텐트 타입은. 그게 헤드 정보에 와야 미리 대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해석 못하는 건 다운로드 받아요. 그래서 헤드 정보에다가 보내요. 뭐를? 지금 보내는 내용은 네가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헤드 정보 바꾸고 있어요. 리스판스의 헤드 정보를 바꾸고 있다고요. 그래서 셋 컨텐트 타입이 텍스트 슬래시가 아니죠. 네, 그러면 이제 파일 다운로드지요. 파일 다운로드 할 때는 이런 타입으로 해야 되네요. 맞죠? 그리고 여기에 다운받으려는 파일 이름이 이런 거다라고 알려줘야 되죠. 질문할게요. 이런 파일 네임 있잖아요. 이런 거 어디 나타나는 거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내가 클릭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클릭을 하면 여기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 나타나잖아요. 이 이름으로 나타난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다운받으려는 게 이거다 이렇게 알려주네요. 그죠? 이런 거 헤드 정보에 날아갑니다. 나머지는 설명할 건 지금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56분이어가지고 ISO 8859-1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ISO 8859-1이 뭐냐면은 HTTP 프로토콜에서 서유럽 인코딩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일단 한글 같은 파일명이 넘어와가지고 한글 명이 깨질까봐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역으로 이제 바꾸는 건데 이런 부분 좀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이걸 다음에도 갖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바꾼 거 여기 인코딩 방식이에요. 인코딩 방식. HTTP 프로토콜에서 서유럽 방식을 써서
여기다가 이걸 넣은 것 같아요. 한글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파일명. 나머지 부분은 이제 설명드릴 게 없네요. 이렇게 해서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이래요. 그 파일 업로드 할 때는 뭘 해라? 폼 태그에다가 메소드는 호스트 방식, 앵커 타입 어떻게 바꿔야 되고 멀티파트 슬래시로 해야 파일이 날아간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파일 다운로드 할 때는 뭐 헤드 정보 바꿔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현업에 가서 여러분이 만들 리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특고급 같은 애들이 프로젝트 진행할 때 이미 이런 함수 같은 거 있죠. 공용 함수 같은 거는 다 만들어놔요. 그런 걸 그냥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뭐 내용은 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거는 전체적인 흐름을 아셔야 돼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여기까지.